안녕하세요. 창원 파트너 병원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홍역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질병관리청이 홍역 환자가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1월 달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홍역 환자가 증가 추세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홍역 유행을 보시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의 발생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게,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홍역 환자의 발생 또는 홍역의 유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홍역 환자의 발생 이유는 백신 접종률 감소에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접종률이 감소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홍역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국제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함으로써 환자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다 보도는 됐지만 결국은 이게 해외 유입이 많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전파 위험성이 높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환자의 발생은 지금 현재 군지 면역 형성이 일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제 걸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에 유행이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1년 내에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83년도에 그 홍역 보리 풍진 백신이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접종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자가 굉장히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그러니까 두부 맞는 백신 접종 스케줄이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1년 동안 엄청난 그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 접종에서 많은 환자들이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고통을 치렀고요. 이때 대규모로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201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홍역이 더 이상 없습니다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는 문제는 해외 여행 증가로서 이제 외국에서 유입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역 환자의 발생을 보면 뭐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연령 분포를 보시면 주로 이 20대, 30대에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정말 드물게 40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50대 넘어가게 되면 환자의 발생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에서 환자의 발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여행을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유독 20대, 30대에서 환자의 발생이 많다는 것은 이분들이 홍역에 대한 방어 면역력인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정하는 겁니다. 즉 50대 이상에서는 이미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거나 홍역을 알았기 때문에 항체가 충분히 있어서 환자가 접종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발생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행 가시기 전에 홍역 보리풍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외국 여행 다녀온 후에 환자 발생이 많더라. 젊은 층이 많고 주로 50대 미만이 많고 미접종자이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재밌는 건 뭐냐면 코로나와 달리 고령층은 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2014년도에도 홍역이 좀 유행이 있었습니다. 마산 지역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홍역을 접종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 한 번만 접종한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했고요. 이 나이가 많은 분들도 발생했는데 이 분들은 접종률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 대부분 보면 항체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된 거고요. 그렇다 치면 이거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신을, 전국에 있는 백신을 다 이제 끌고 모아서 이 경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접종한 결과 유행이 종료가 빨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역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외 유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귀국 후에 발열과 발진이 생기면 거의 10중 8구 홍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가까운 의료기관에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자료입니다만은 보면 결국은 10대, 20대에서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결국 시간 지나서 계속 이제 환자와 접촉 후에 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 홍역 환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서는 베트남 방문 환자에서 환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후에 발열과 발진, 그건 10중 8구 홍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트남 홍역 환자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WHO에서 지금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홍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은 낮은 백신 접종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홍역이 지금 발생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지만 5세 미만이 5세 19세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최근에 자폐증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백신 접종을 적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MMR 홍역 보고리 풍진 백신과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꺼려하게 되고 안 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역 보고리 풍진 백신인 MMR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1998년에 웨이크필드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데이터 조작이 밝혀져서 이 논문이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의 연구들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자폐증이 발생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백신을 꺼려하게 됐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지금 보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영국도 이제 결국은 이 백신 접종과의 자폐증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이슈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 비행기 안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헤파 필터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충분히 걸러줘서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집단 감염은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와 바로 옆에 앞뒤로 있었던 분들은 환자가 될 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렇다 치면 이 헤파 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를 학교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실내 공간에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홍역 환자의 증상이 뭐냐?
아이들은 열과 기침과 콧물과 눈곱이 특징이고요. 거기다 발진이 있으면 그건 10중 8구 홍역입니다. 그러나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 열과 발진만 있고 기침은 말심하지 않고 콧물이 말심하지 않고 눈곱이 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6개월 이하의 작은 아이, 어린아이들은 그 면역계의 그런 그 성숙도가 떨어짐으로써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진이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기침의 증상이라든지 또는 눈곱이 끼는 게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열과 호흡기 증상과 발진이 있으면 반드시 홍역을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인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콧물이나 눈곱이 많이 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른 거는 발진 제외하고는 감기 몸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발진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안에 아주 전형적인 이런 발진이 생기는데 이것을 코플리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진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요. 역시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카플리스팟이라는 것이 입안에 이렇게 보임으로써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 작은 아이들도 감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5개월짜리 감염됐을 때 발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엄마도 이제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거의 이야기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진은 한 일주일 좀 지속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퍼진 양상을 보이고 회복기 들어있으면서 발진균이 합쳐지면서 약간 시커멓게 변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예, 발진이 그러니까 시작되고 한 3, 4일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옵니다. 회복기나 발진이 사라지면서 피부 변화도 생기는데 약간 미세한 비늘 형태로 벗겨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염 후에 평생 면역을 가지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은 홍역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합병증이 많지만 특히 폐렴에 걸릴 수 있거든요. 합병증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홍역이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홍역의 전파는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와 같습니다. 공개 매개 전파고요. 환자의 직접적인 전파가 되는 접촉 때문에 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하고 접촉하게 되면 환자에서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접촉함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홍역은 높은 전면역을 보이는데요. 공기 중에는 2시간 떠다니고요. 면역이 없는 접촉자의 감염 비율이 약 90%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발진이 생기기 나흘 전부터 생긴 후 나흘 후까지 약 8일간 전염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발진이 생기기 전부터 전염이 있다 보니까 감기처럼 지내기 때문에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발진 생기기 때문에 그때 홍역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역의 전파를 그러니까 접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과 발진,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건 홍역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역의 진단은 우리가 혈청에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역시 이제 대증 치료를 하는 거고요.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하면 접촉 72시간 이내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역 환자 치료는 그러니까 이제 경증이든 중증이든 현재는 우리나라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질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아플 때는 해열제를 먹는 약을 말고 주사제 맞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인 고령자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많다라고 하면 홍역은 고령자에서 환자가 발생이 많이 없지만 이 20대, 30대에서는 발병을 잘 일으키고 이런 20대, 30대에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코로나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미국 한 장관이 비타민 A 치료를 하게 되면 뭐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과장된 주장이고요. 그 WHO나 CD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했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발표했던 했던 이분의 전공이 원래 법학자입니다. 법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백신 해이론자로 알려져 있고 환경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치료가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결코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 A 믿고 뭐 홍역 관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개인 위생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행에 가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 차단이 힘들고요. 손쉽게는 물론 개인 위생을 하는 거지만 이것도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환자 발생하는 이유가 해외 여행의 증가, 국내 전파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환자 발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예방 접종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2주가 지나면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4주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면역력이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접종을 하려 그러면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4주 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종력을 잘 모르겠단 말이지. 옛날에 원래 2번 맞아야 되는데 2번인지 3번인지 모른다고 하면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항체에서도 맞아도 그게 문제 안 되고요. 부작용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홍역보호풍진 접종 지침을 말씀드리면 196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항체가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접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외국 나가실 때 미리 접종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그 의료진이나 해외 여행자는 2회 접종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한 번 접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접종을 횟수가 진짜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2회 접종을 하시는데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행 상황을 보시고 그러니까 가시고자 하는 유행 지역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접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지금 보면 뭐 되게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그 아이들도 홍역보호풍진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외국 여행 갔을 때는 환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역은 계속 지속적인 예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역보호풍진 백신 접종은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 여행 시에 접종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행 가는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국 4주 전에 접종이 좋고요. 장티부스도 일부 국가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2주 전에 접종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홍역 같은 경우는 홍역 유가 외국가가 뭐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열 백신은 일부 국가인 그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출국 10일 전에 수막국견은 사우디나 아프리카 중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국 10일 전에 반드시 그 접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접종하시는 거는 내가 여행자 보험을 새롭게 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외국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접종이 나라별로 정리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고요. 미리 접종하셔서 현지에 가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